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번니전 헤트트릭을 쏘아 올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전술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활약상을 예측해보는 시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면 통계 데이터나 기본적인 분석 틀을 구상하고 이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알기 쉽게 분석하는 게 제 방향성이다 보니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시작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원톱에서 활약하면서 끼치는 공수 전반의 영향력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서게 되면 전술적으로 알아서 골들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에서 원톱 손흥민의 영향력은 비단 공격에만 끼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토트넘의 압박 수비에서 손흥민이 키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이 당연히 압박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배의 핸들을 움직이죠. 손흥민이 뱃머리를 돌리면 모든 선수들이 따라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를 주고 받을 때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동료의 공 쪽으로 모여주는 것과 같이 압박을 넣을 때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배의 핸들 방향을 결정하는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흥민의 장점이 압박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압박 능력이 뛰어나도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으면 프리미어리그의 웬만한 팀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손흥민은 최대 시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스프린터입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고 불을 켜고 상대를 압박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게 되죠. 사고가 살짝 마비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대 수비진의 실책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희샬리성도 뛰어난 전방 압박 능력이 장점이지만 이런 핸들링 판단력과 평균적인 스피드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톱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미치는 영향은 알고 계시겠지만 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EPL에서 손흥민의 원톱 유형이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 아시나요? 아마 손흥민처럼 피지컬보다는 침투에 몰빵된 스탯을 보유한 원톱도 드물 겁니다. 게다가 바로 이 움직임, EPL의 다른 원톱들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은 헤드트릭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항상 공간을 조금 더 벌려두고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볼을 쉽게 받고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뒷공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다. 내게 볼이 오든 안 오든 상대 수비수들을 벌려놓으면 조금 더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손흥민은 번니전에서 득점도 득점이지만 동료들의 패스와 슈팅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오히려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메디슨의 골 장면을 살펴보시면 손흥민의 인터뷰가 공감이 가실 겁니다. 공격 진영에서 토트넘이 공을 탈취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오히려 좌측면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번니의 24번은 메디슨 쪽에 있다가 갑자기 손흥민을 마크하러 달려가죠. 그런데 손흥민 쪽은 이미 센터백이 커버를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움직임 하나에 번니 선수들이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메디슨이 볼을 받자 중앙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제외하고 가장 슈팅이 좋은 메디슨을 무인지경으로 놔두는 상황이죠. 메디슨은 훈련장에서 연습하던 대로 편하게 감아 때렸고 바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번 쿨레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 주변에 있었습니다. EPL의 다른 원톱들은 손흥민과 같이 플레이하기보다는 자신의 득점을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손흥민의 오프 더블 움직임 센스는 포스테코글루의 철학과도 일치를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지 모르는 팀, 다양한 포지션이 득점하는 팀을 추구하는 게 전술 철학입니다. 때문에 이런 손흥민의 움직임을 포스테코글루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EPL에서 가장 특별하면서 이타적이며 팀의 상승세에 기여할 수 있는 캡틴 스트라이커의 품격입니다.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시죠. 손흥민이 직기에 찍힌 중앙 지역을 기점으로 양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트넘의 번니전 패스맵인데요. 솔로몬과 메디슨이 손흥민과 간격을 좁히면서 상당히 긴밀한 연계를 가져갔다는 게 보입니다. 공격 방향 데이터에서도 보시듯 솔로몬 쪽인 좌측에서 토트넘의 공격 방향이 자주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솔로몬이 올라가고 우도기가 조금 내려와서 밸런스를 잡아줬고요. 우측면에서는 사르가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살짝 내려와서 플레이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사르까지 공격진으로 깊게 올라갔다면 완벽한 2-3-5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완성되었을 겁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개도 전반 30분 이후로 급격하게 호흡이 맞아가면서 기대 득점에 대한 누적 찬스값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원톱 손흥민의 선발 첫 경기이기에 이제 적응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테코글루 전술에서 손흥민이 최대 수혜자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번니전 선발 라인업에서 사실상 이전 시즌 주전급 멤버는 로메로, 클루세스키 정도가 될 겁니다. 비수마와 포로 그리고 사르는 입지가 불안했었죠. 그런데 엔지가 오고 파트너 반더벤이 오자 로메로의 퍼포먼스도 극대화가 되었고 비수마는 짐승으로 거듭났습니다. 허나 원톱에 서게 된다면 아마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최대 수혜자는 손흥민일 겁니다. 그냥 NG 전술 자체가 손흥민의 득점을 유도하게끔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토트넘의 현재 빌드업 구조에 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을 염두하고 전방 압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패스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공격을 지연시키며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한 겁니다. 토트넘의 빌드업은 이런 상대팀들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을 넘어 일부러 유도하는 전술입니다. 마치 브랜드포드의 데제르비 볼에서 압박 유도 후 역습 전개 전술과도 흡사한 면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본머스전에서 전방으로 모든 선수들이 토트넘을 압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로메로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포스테코글루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방에 있던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 다시 전개해줍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은 메디슨이 내려오자 비어버린 전방 공간에 다시 우도기가 올라갑니다. 이후 메디슨은 반더맨에게 패스를 건네고 포로는 미드필더 중앙까지 좁혀 들어와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사르에게 넘기면서 상대 압박을 빌드업으로 벗겨내죠. 그렇게 되면 공을 가진 사르와 전방에 있는 글루셉스키, 히샬리송, 우도기, 손흥민이 4명의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상대 센터백 수비진은 4명으로 숫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죠. 바로 이겁니다. 후방에서 패스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해낸다.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빌드업으로 탈압박을 해낸다. 여기서 움직임은 넓은 측면일 수도 있으며 바로 아래에서 내려와주는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패스해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한 3골도 모두 수적으로 동등하거나 우위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골은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 콤파니 감독으로 생긴 뒷공간을 통해서 상대 선수들이 토트넘 쪽으로 끌려나간 점을 역이용해 포로의 깊은 침투 패스가 성공했죠. 손흥민은 솔로몬과 함께 상대 센터백 2명과 수적으로 동등한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골도 토트넘의 빌드업을 끊기 위해 전방 압박을 시도한 선수들이 후방 라인과 간격이 벌어진 틈에 생긴 공간으로 손흥민의 슈팅 찬스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골도 번니의 브라운 힐이 메디슨을 압박하려고 나간 상황에서 포로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포로가 무인지경이 되자 너무 편하게 손흥민에게 공간 패스를 찌를 여유가 생겼죠. 기본적으로 상대 선수들을 유인하는 빌드업 구조이기에 공간 창출에 강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EPL에서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 침투를 가장 잘하는 스트라이커가 손흥민입니다.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보다는 적임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기도 하겠습니다. 때문에 손흥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주변에서 서포트할 자원들입니다. 예전에는 케인에게만 의존했지만 지금은 메디슨, 솔로몬, 포로 등 손흥민을 지원 사격할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브랜드포드처럼 완전히 내려앉는 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유인 빌드업과 가장 잘 어울리는 피니셔 손흥민에 대한 분석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